녹화를 안 했네. 지금부터라도 앞에 녹화를 안 해놨네. 자, 그래서 자 x가 a일 때 fa 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자 fx는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심지어 얘처럼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요 값이랑 다른데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런 거야. x 빼기 1분의 x제곱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하고 이건 x가 1이 아닐 때 x가 1일 때 뭐 여기다 7 뭐 이렇게 줘. 이게 fx야.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1일 때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고 7에다가 이렇게 채우는 거거든. 이렇게. 그쵸? 이래도 얘가 가고 있는 그래프를 보면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가고 있는 건 똑같죠? 그쵸? 함수값은 7이지만 2라는 값으로 가는 거야, 가는 거는. 그치? 그래서 요거의 극한은 L입니다, L.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 구멍이 뚫리고 여기 베타에 함수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극한값이 베타가 아니야. 베타가 아니야. L 값이야, L 값. 됐죠?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다른 건 딱히 가고 있는 거 그래프에서 뭐 다른 데 점 찍힌 게 없기 때문에 크게 헷갈릴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얘가 가끔 애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것만. 그래서 이것만 잘 신경 써주시면 극한값 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떤 값을 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는 목표가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발산입니다. 발산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함수값으로 다가가는 값이 우리가 그냥 얘가 계속 커지기만 해. 어느 목표가 없어. 그거를 우리는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x가 a가 아니면서 a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하나씩 커지면 우리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a로 가. 이게 점근선이야. 그래서 여기 점근선이 닿지는 않아. 계속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럼 A로 가고 있어. 그럼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어느 순간 A에서 마주쳐, 안 마주쳐? 안 마주치죠. 점근선은 다가가고 있는 거니까 얘한테 붙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커지는 거야. 한없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커지는 거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그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무한대로 씁니다. 무한대. 팔자 옆으로 눕혀놓는다. 그래서 요 무한대의 기호, 이 무한대의 뜻은 커진다. 한없이 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가 어떤 값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잖아. 수학에서는 뭔가를 글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뭔가 기호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글로 쓰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부등호를 만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fx가 한없이 커진다라는 말을 쓰기 싫으니까 자 리미트 fx는 이거 커진다라고 말을 쓰기 싫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자 작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쓸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작아진다라는 기호는 뭐냐면 무한대가 커지는 거였으면 그 반대 방향은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얘는 작아진다.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방향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플러스는 오른쪽, 마이너스는 왼쪽,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Y축에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는 위쪽, 마이너스는 아래쪽.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진다라는 얘기는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작아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자,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의 기호입니다. 기호. 그래서 너네 나중에 이런 거 하면 안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거 1이네.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분모도 커지고 있고 분자도 커지고 있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런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무한대 아까 말했듯이 이 무한대는 그래서 대입할 수가 없거든요. 무한대 자체는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볼 때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보다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제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x 값을 어느 특정한 값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야 x 계속 키워봐.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될까? 발산해, 수렴해.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해? 이런 거죠. 그치?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우리 무리함수, 유리함수 볼 수 있어요.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우리가 정근선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치? 우리 대표적인 유리함수 중에 하나잖아요. 유리함수 x를 계속 키워. x를 무한대로 쭉 보내. 무한대로 쭉 보내. 그러면 얘는 함수가 이렇게 가. 근데 우리 이게 점근선이잖아요. 맞지? 그러면 결국은 이 함수는 이 점근선에 슬슬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니야? 점근선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대신 붙진 못해. 조금씩은 가까워지고 있지만 붙진 못해. 그러면 요 값이 예를 들어서 L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계속 키우겠다라는 거야. x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는 자, x를 한없이 키울 때, 크게 만들 때 그러면 그 fx는 극한이 어떠냐? 계속 L로 가고 있죠. 가고는 있죠. L은 안 돼도 어쨌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L 쪽입니다. L 쪽.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극한이 L인 거야. 이해됐어? L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는 그걸 극한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극한은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함수가 가고 있는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 항상 말하지만 점수에도 목표가 있고. 그렇죠? 그럼 내가 목표 점수를 세운다고 해서 모두가 목표 점수를 달성을 할까요? 마찬가지야. 함수도 가고 있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가고 있는 중이야. 그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못할 수도 있어요. 얘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 목표가 다 깨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이해됐지?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목표 값을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함수 값이 다가가고 있는 목표 값을 생각한다고 하시면 돼.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나타내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씩 커질 때 수렴하는 경우는 유리함수가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다함수 있죠. 1차, 2차, 3차, 4차 함수. 이런 애들은 x를 하나씩 키우면 무조건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무조건 커지거나 작아져요. 왜? 그래프만 생각해도 돼요. 가장 기본적인 1차 함수.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그럼 x 영원히 키워봐. 계속 키워봐. 얘 계속 어떻게 돼?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야? 끝이 있어? 없죠?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한없이 내려가는 직선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은 fx는 계속 작아지는 거. 작아진다라는 기호를 써주시면 돼요. 이해됐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함수의 극한을 볼 때는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처럼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를 비교해서 봐야 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
그래서 어떤 문제는 대놓고 그래프를 먼저 주기도 합니다. 그래프를 먼저 주기도 해서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연습도 꼭 하셔야 돼요. 이따 문제를 보면은 나올 거예요. 아마 개념 내용이 좀 많아 오늘. 그래서 마찬가지로 x를 작아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를 작아지게 만든 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때도 뭔가 수렴하면은 방금 여기 봤던 것처럼 계속 x를 작아지게 만들어. 얘가 점근선인 거야 지금. m에 가고 있죠? 그쵸? 계속 가면은 얘는 m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x가 작아질 때 극한값은 m이다. 그쵸? 그래서 이 값이 정해지면 항상 뭐 한다? 수렴한다. 됐어요? 수렴한다. 자, 발산하는 거는 방금 말했던 일반적인 다항함수. 이거 2차 함수 그래프죠? 그쵸? x 키워, x 커져.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쵸? 영원히 올라가죠. 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그쵸? 얘는 계속 작아지는 걸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인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 뭐 요거는 그냥 무한대는 이미 큰 수보다 더 커지는 상태. 그러니까 요거 더 큰 수를 찾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수가 있고 더 큰 수가 있고 더 큰 수가 있고 한없이 커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 그래서 x가 무한히 커질 때 x분의 1은 x 여기에 가까워집니다. 이거 그래프 보시면 돼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왜 글이 잘 안 써지냐? 이런 식으로. 그쵸? x가 한없이 커지면 한없이 작아지면 어쨌든 얘는 0으로 다가가고 있는 건 맞죠? 근데 봐봐.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무한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근데 딱히 이것까지 이런 용어를 쓰는 문제는 없으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렇게 읽어두고 마시면 돼요. 이런 거 정도,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그 값은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그렇다고 해서 0이 된다는 뜻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근데 이거는 딱히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그냥 앞으로 미안하지만 앞으로 무한소라는 말을 들어볼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가. 자, 극한은 극한인데 자,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수렴을 해. 그래서 l로 수렴을 해.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극한값. 이 말을 안 했었네요, 내가. 그래서 이 극한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보통의 목표입니다. 보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을 찾을 때는 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대입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약분을 해서 대입을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방법으로 극한값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체크하냐면 극한을 먼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극한과 자극한을 볼 거야. 우극한 말 그대로 오른쪽 왼쪽이죠? 그렇죠? 그럼 오른쪽 극한 왼쪽 극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오른쪽 극한 왼쪽 극한은 어떤 걸 뜻하냐? 자, 우리가 아까 A로 다가가는 극한을 말할 때, 자, 그래프 봐봐. 자, 여기 있으니까 이걸 아까 그래프를 좀 볼게요. 아까 그래프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볼 때 1일 때 2. 1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x는 여기 어딘가, 요 축 어딘가에 있는 애잖아. 맞지? 그럼 x가 1로 가는 건 맞아. 근데 x가 어떻게 1로 갈까? 요렇게 갈까? 요렇게 갈까? 우리는 알 수 있어? 없죠. 그냥 1로 간다라고 했으면 이 두 개를 다 생각하는 거야. 그냥 1로 간다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얘는 1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는 것도 오른쪽에서 가는 걸 봤더니 어디로 가? 2로 가고 있네? 맞죠? 그럼 왼쪽에서 가는 것도 봤더니 똑같이 2로 가고 있네?
오른쪽에서 가든 왼쪽에서 가든 서로 둘 다 어떻게 가? 2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극한값을 2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너네 이렇게 물어볼게. 야, A로 가. A로 가는데 이 함수는 오른쪽으로 가는 값이랑 왼쪽으로 가는 값이 어때? 다르죠? 그럼 너네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야, 얘 A로 갈 때 극한값 뭐야? L이야, M이야? 대답할 수 있어? 그때 오른쪽에서 갈 때는 L인데 왼쪽에서 갈 때는 M인데 그럼 뭐라고 답해야 되죠? 답할 수 없죠. 어, 답을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양쪽이 다른데? 자,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서 가는 극한을 우극한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좌극한은 왼쪽에서 가는 극한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호로 표현을 해줄 건데 우극한의 표현 X가 A로 간다. 그쵸?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우리가 구호를 뭘로 나?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두죠. 그쵸? 그래서 A를 가는데 A 플러스 A보다 큰 쪽에서 간다. 그래서 너네가 요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X가 A 플러스면 A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A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 그러면 반대로 X가 A로 가는데 A 마이너스면은 이 경우는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A 더하기가 아니라 그냥 X는 A 플러스, X는 A 마이너스. 그래서 A의 우극한, A의 좌극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기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 값 오른쪽에 써주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우극한과 자극한을 이런 식으로 먼저 표현을 한다. 먼저 표현을 한다. 그랬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선생님 말했잖아. 자, 뭐라고 얘기했어? 아까 A로 갈 때 극한, 1로 갈 때 극한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대답할 수 있었죠. 왜?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1로 가네. 그러니까 난 얘 2야 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 이 친구는 야 이거 극한값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왼쪽으로 가는 것이 달라. 그래서 나는 A로 갈 때 극한을 대답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자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럼 우극한과 자극한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을 비교했을 때 자 우극한 한번 봅시다. 우극한 어디로 가? L로 가네. 그쵸? 자극한 어디로 가? L로 가네. 그럼 우리는 X는 A로 갈 때 A에 가까워질 때 fx는 L로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뭐야? 우극한과 자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리고 그 자,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봐봐. 리미트 x가 a 플러스 우극한 fx 값이랑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가는 fx 값이랑 그 값이 L로 같아? 그러면 그냥 한 번에 통틀어서 리미트 fx는 x가 a로 갈 때 fx는 L로 다가가고 있다. 됐죠? 됐죠? 그러면 이거 하나라도 둘만 다르면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이 다르면. 됐죠? 왜냐면 대답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극한과 자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같지 않으면 그냥 극한값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 팁 같은 경우면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에는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오잖아. 그쵸?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우극한과 자극한이 어떻겠어? 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문제를 줬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 주진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 자체가 우극한과 자극한을 꼭 비교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대체적으로 그냥 극한값을 바로 구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을 좀 비교를 하면 뭐냐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거야 여기도. 자, FA의 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런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 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극한값이 존재할 때 반드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맞죠? 아까 대표적으로 했던 그래프가 이거였죠? 이렇게 그려서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채워놓고 여기 1, 여기가 7, 여기가 뭐 2. 그쵸? 그러면 x가 1로 갈 때 극한은 좌극한 우극한 합쳐서 보면은 2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함수값은 몇이야? 7이죠, 7. 그러면 함수값과 극한값은 달라도 극한값은 존재하네. 맞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 나중에 연속하면 좀 헷갈릴 거거든. 연속은 이제 얘가 일로 와야 돼. 그래야 이어지는 거거든요. 요거까지 다루는 거라서 요건 좀 헷갈리지 않게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이야. 됐죠? 그래서 극한값 FA가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값은 존재하고 그리고 FA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그 값이 서로 반드시 같은 건 아니라 다를 수도 있고 얘처럼 같을 수도 있고 됐죠?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겠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주면 그 함수값을 지어줄 거고 그 함수값으로 극한값을 구했을 때 서로 같게끔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하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도 문제를 사용하겠다. 자, 여기서 잘 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은 걸 준다 그랬죠. 맞지? 맞지? 그러면 가끔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자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로. 그 경우가 언제냐? 당함수는 일단 반드시 자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당함수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1차, 2차, 3차, 4차 함수들. 그리고 함수값과 반드시 같아요. 무조건 같아요. 당함수는. 그래서 그냥 당함수는 극한값 구해라 대입하면 끝납니다. 모든 게 끝이야. 해결이야.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의 함수가 보통은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 아까 이런 거죠. fx가 얘도 구간 나눠진 거긴 해요. x가 1이 아닐 때. 이거랑 x가 1일 때, 뭐 여기가 뭐 3, 뭐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눠진 거야 얘도. 그쵸?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더 구간을 확실하게 나눈다면 x가 1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3,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눴을 때는 자, 아까 선생님 그랬죠. 1로 가는 극한을 보라고. 그러면 이거 우극한은 얘를 보는 겁니다. 우극한.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했어? x가 1로 갈 때 우극한 보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거를 표현했던 게 뭐였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맞지? 얘를 보는 거야, 얘.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러면 좌극하는 x가 1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걸 보는 거죠? 맞아? 그래서 얘를 보는 거야. 이 함수. 그래서 우극한의 함수는 요거의 우극한의 함수는 fx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는 뭘 쓰냐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요거 x 플러스 3을 쓰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요 함수를 써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표현 꼭 알아두세요. 그거. 그래서 너희가 어떤 함수를 집어 넣을지를 그래프로 보는 게 아니라 식으로 바로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이렇게 구간 나눠진 함수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 구간 나눠진 함수. 그래서 요것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절대값도 우리가 알죠? 절대값이 구간 나누는 함수의 대표죠. 절대값 아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작을 때로 나눠서 푸니까. 그리고 가우스. 가우스도 항상 그 정수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가우스도 마찬가지. 합성함수도 우극한과 자극한을 반드시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합성함수는 가까운 얘기지만 내신에 잘 나옵니다. 내신에 잘 나와요. 근데 이거를 보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긴 해. 조금은 까다롭긴 해. 근데 아마 대체적으로 내신에는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는 애들로 줄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극한과 우극한을 반드시 따로 비교를 해주셔야지만 해결이 된다. 됐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로 보는지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프를 좀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문제 몇 개만 좀 풀고 쉬었다가 좀 할게요. 그래프 보는 것만 좀 먼저 하고.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다음을 구하래요. 자, 그래프를 좀 크게 보기 위해서 보시면. 자, fx가 x는 마이너스 1로 간대. 맞죠? 마이너스 1로 간데 어디로 가? 플러스죠, 플러스. 그럼 그래프를 비교하실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근데 왼쪽에서 가는 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보지 마.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몇으로 가? 1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마이너스 1 써 있는 것 때문에 가끔 이거 진짜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 마이너스 1로 간다고? 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 뭘 지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y 값이 어디로 가는 건지 생각하면 돼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0입니다, 0. 가끔 이 숫자 써져 있는 거에 헷갈려가지고 낚이는 애들이 진짜 은근 많아. 근데 진짜 이거를 실수 한참 안 하다 시험 때 이렇게 실수하는 애들도 있거든? 급하니까. 제발 하지 마.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잖아요. 이거죠, 이거. 그치?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어? 요거죠, 요거. 요거죠. 맞죠? 1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1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하면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뒤에 가면 합성함수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합성함수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얘가 0으로 가죠. 근데 합성함수 때는 그냥 0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 생각해야 될까? 얘 마찬가지야. 1로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 함수가? 아니야. 뭐냐면 방향. 무슨 말이냐? 0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0보다 어디서 가? 작은 데서 가죠. 맞아? 그래서 합성함수 때는 요 0 마이너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 값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0인 거야. 끝이야. 그쵸? 근데 합성함수에서는 이 방향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방향. 1일 때도 마찬가지. 1로 가? 1보다 작은 데서 가고 1보다 아래서 가고 있잖아. 아래서부터. 그러니까 1보다 작은 데니까 마이너스인 거야. 이해됐어? 이 방향을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 돼요. 합성함수에서는. 그래서 그래프를 보는 방법 할 때 이것도 같이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합성함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렵거든. 합성함수가. 심지어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더 쉽고. 이해됐어요?
마찬가지. 리미트 fx가 1로 가는데 1 플러스래요. 1로 가는데 1 플러스 1보다 우극한이죠. 그쵸? 어디로 가고 있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것도 1로 가고 있는 거죠. 그쵸? 네. 1로 가고 있어요. 1. 왼쪽에서 가는 거는 왼쪽에서 가는. 그쵸?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가고 있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요렇게 하고 여기 함수값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하고 여기 함수값 마찬가지야 다. 요렇게 하고 여기 함수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지?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2로 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방향 아래서 간다? 얘도 뭐 다 아래서 가는 것밖에 없냐? 방향이 좀 딴 데서 가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래서 간다. 그러면 요거 잘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 거 f0의 값과 얘가 뜻하는 건 뭐야? 0일 때 함수값 맞죠? 0일 때 함수값은 요 0이 채워진 요 친구입니다. 함수에서 맞죠? 그래서 f0은 1입니다. 1. 예. 그럼 1 플러스 이거 0 마이너스 0으로 가는데 0보다 작은 데서 가는 거죠. 그렇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요렇게 가는데 그 함수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프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그래프 나와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그래프 나와 있는 문제들. 어, 자, 다음. 요런 게 이제 범위가 나눠진 거죠. 자, 우극한과 자극한을 비교해서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고, 자, 같이 존재하도록 이제 우극한과 자극한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 우극한을 먼저 보는 거야. 그 우극한 2보다 큰 거. 뭘 집어넣어? 요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거야. 됐죠? 자극한. 자극하는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로 가. 맞죠? 작은 거니까 이거도 마이너스 x 플러스 k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서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네들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며. 그러면은 극한값 따로따로 구해보자. 어떻게 구하냐? 다항함수라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아서 대입하라 그랬죠, 그냥. 대입하세요. 이 대입하면 0인가요? 0은 여기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 그냥 대입해요. 다항함수는. 됐죠? 그럼 끝. 그럼 k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우극한 자극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무조건 대입. 무조건 대입. 됐죠? 하나만 더 하고 좀 쉽시다. 그죠? 아, 이제 나는 이 이름이 사실 살짝 마음에 안 들어. T1을 이용하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합성함수거든요. 이게 합성함수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찾는 방법 아마 책에 있는 해설을 보면은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할 겁니다. 나도 책의 해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책에 있는 이 문제는 항상 책에 있는 해설로 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책에 있는 해설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라 그래요. 요것만 먼저 따로 볼 거야. 요것만.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의 x 마이너스 이거야. 맞죠? 우리가 뒤에 가면 합성함수도 결국 치환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다 통일해서 하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친구를 치환합니다. 스 빼기 1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우리는 뭘 쓰면 되냐면 리미트 f의 t인데 그러면 얘는 x가 뭔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t가 어디로 가는지 찾아야 되죠. 그쵸?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t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우리 이거 함수를 그려보시면 돼요. t, x 함수 그리면 이렇게 t는 x-1 여기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맞죠? 맞죠? 그러면 자 내가 x를 어떻게 보낸다 그랬죠? 0으로 보내는데 0보다 작은 데서 보내죠. 맞아? 0으로 보내? 0으로 보내? 0보다 작은 데서 보내? 그러면 함수는 어디로 가? t는 마이너스 1로 가죠. 맞아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1로 갑니다. 됐어요? 그리고 끝이야? 선생님 아까 합성함수에서 뭐도 봐야 된다고? 방향. 어디서 가고 있어? 마이너스보다 작은 데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요 t를 다시 싹 다 x로 바꾸는 거야. 그냥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는 fx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봐봐. 마이너스 1로 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간다며. 이렇게 간다며. 그치?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가고 있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이 방향을 안 봤잖아, 내가. 그럼 너네 마이너스 1로 가는 건데 오른쪽 왼쪽 다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이거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맞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값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향까지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방향 이거 합성하면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해돼서? 이해됐어? 그러면 쟤도 마찬가지야. 한 번 더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간대요. 그럼 f의 x 플러스 1 똑같아. 얘를 치환합시다. x 플러스 1을 t로. 그러면 우리는 얘는 리미트 ft 바뀌었고 내가 t가 어디로 가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그러면 이 함수 그려보시면 자, 0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0 플러스로 보내. 맞죠?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거네. 맞죠? 그때 여기 y절편이 뭐야? 1이잖아요. 그럼 1로 가는 거야. 1로 가. 1로 가는데 1 위에서 가는 거니까 1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돼? f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거 1 플러스 이거 찾고 이렇게 찾아서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둘을 더해주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문제죠. 자, 사실 앞에 거는 그래도 애들이 할만하거든요. 함수를 그린다. 치환하고 함수를 그린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의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거 치환을 하는 건 똑같아. 얘를 치환하는 것까지는 고정이야. 방법 다 고정이야. 그러면 t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그리고 요걸 함수를 그렸죠 우리가. 그쵸? 함수를 어떻게 그렸어? 여기가 t 여기가 x 맞죠? 그럼 이거 무슨 함수? 유리함수. 점근선 마이너스 1,1이야. 갑자기 유리함수가 튀어나오니까 이제 머리 아프지? 점근선 마이너스 1,1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1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여기 여긴지 여기 여긴지 찾아야 되잖아. 이거 뭐 찾는 방법은 각자 하시겠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0, x에다 0을 대입해 보시면 돼요.
0을 대입해 보시면 여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0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이죠.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좌표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를 지나야 되잖아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유리함수. 너 굳이 표준형 바꾸지 마시고요. 제발.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t는 어디로 가고 있어? 1에 가까워지고 있죠. 맞아? 근데 1 어디로 가? 아래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리미트 t가 1로 가는데 1 아래서 가는 거야. 됐어? 그래서 ft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이거 x로 바꿔도 똑같은 거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1로 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맞죠?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 1로 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그냥 1입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얘가 문제야. 이 친구의 그래프를 대부분 이제 모르죠. 맞지? 이 친구의 그래프를 대부분 모르죠. 네. 모르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근데 다행이라고 하면 내신에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진 않습니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그래프를 주진 않거든. 얘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프가 봐봐. 무한 계속 키워봐. 요거 계속 키웠을 때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에 커지면 뭔가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정근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런 애초에 근데 내신에는 이런 그래프까지 다루지 않아서 그래서 책에 잘 보시면 막 이상하게 써 있어. 그냥 잘 보시면은 막 뭐 이상하게 나눠가지고 2로 갈 때 2로 가는데 무한대로 갈 때 2로 가는데 이 마이너스로 간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거야. 그러니까 이 x제곱 플러스 2 그러면은 이거 4니까 1 되려면은 마이너스 3 필요하고요. 그렇죠? 자, 분모는 x제곱 플러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유리함수에서 표준형 바꿀 때. 유리함수에서 표준형 바꿀 때. 맞죠? 분자에다가 이거 x 개수를 묶어놓고 분모랑 똑같은 거 써놓고 그리고서 요거 원래대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2분의 아니 2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얘를 x를 계속 키워. 그러면 얘는 2로 계속 분모만 커져. 너네 분모만 커진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 0이 점점 줄어들 얘는 숫자가 작아지죠. 그러면은 얘는 점점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 2고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얘 y2 대칭입니다. 애초에 얘 y2 대칭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얘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 2로 가는데 2보다 작은 데서 올라가는 거야. 맞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리미트 t는 어디로 가느냐? 요거 ft로 치환했을 때 t는 2로 가는데 2보다 작은 데서 간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극한을 2로 가는데 2보다 작은 데서 가는 거. 요거네요. 맞지? 그래서 얘는 뭐? 2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됐어요? 다행이라고 하면 진짜 내신에 이렇게는 안 나와. 내신에 이렇게 안 나와. 보통 유리함수 아니면은 유리함수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어렵게 되면 유리함수가 제일 많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함수들은 이게 치환을 이용한 게 결국은 그거야. 합성함수입니다. 치환을 이용한 함수가 결국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가 식으로 방향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식으로 방향을 찾을 수는 없어.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프를 좀 이용하시는 게 선생님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그래프들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그 유리함수 그리는 것도 빨리빨리 그리는 방법 너희 알고 계셔야 돼요. 점근선 바로 찾고 어디 지나는지 점 찾고 y절편 찾고 그러고 빨리 그리는 방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함수는 귀찮아도 그려서 갖고 나와라. 요거까지만 하고 하는 게 낫겠다. 요거 보니까 요거 다음에 개념이 들어가 되게 애매하게 끊겨서 요거까지만 또 하고 할게요. 자, 절대값을 포함한 극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자,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절대값 함수가. 맞죠? 그럼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fx의 절대값 함수는 그냥 이렇게 생기는 거야. 절대값 x-2, x는 1, a보다 작을 때. 절대값 2x-1, x는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됐어요? 그랬을 때, 자,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a로 가는 극한값, 무극한 저극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럼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는 큰 거, 요거 2x-1 이걸 쓰는 겁니다. 맞죠? 자, 자극값 리미트 a가 a 마이너스로 갈 때는 요거 x-6을 쓰는 거죠. 둘이 어때야 된다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같아야 한다고. 그쵸? 1차 함수 같은 경우도 1차 함수 너네 절대값 함수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 기억하죠? 그쵸? 요거 a라는 값으로 극한값 간다고 할 때 둘이 자극한 극한은 항상 어때? 같죠? 그리고 그게 뭐랑 같아? 함수값이랑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극한값 구하라?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냥 대입해. 그래서 대입해주면 2a-1 절대값은 a-2 절대값.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절대값 푸는 건 2a-1은 a-2 또는 2a-1은 마이너스 a-2죠? 두 가지로 풀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a는 마이너스 1, a는 3a는 3이니까 a는 1. 그쵸?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경우는 두 a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더해주면 0이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게 너무 더운 것 같아.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서 나오는 열이 너무 뜨거워. 어디서 나와요? 이거 여기서 열방출이 미쳤어. 겨울에 히터 안 틀어도 돼. 저거를 안 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자, 합성함수. 아까 우리 했던 내용이죠, 결국은. 그렇죠? 합성함수의 우극한과 저극한을 각각 구하여 이제 그 값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요거를 요 안에 있는 거 함수를 치환하는 겁니다. 치환. 얘처럼 치환. 맞아요? 그래서 그걸 치환했을 때 t가 어떤 값으로 가는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된다. 아까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수인지도 따로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인지. 그러니까 방향이 안 정해져 있고 그 값으로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이따가 문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게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너희가 그래프를 봐야 좀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랬을 때 GT가 X로 바꿨을 때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따로 찾으면 된다. 우리가 아까 했던 방식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대체적으로 핵심은 그래프를 좀 봐라. 항상. 그래서 그래프 주는 합성함수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내가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문제인데 보통은 그래프를 안 주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그려서 보는 게 좋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fx. 그러면 1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의 fx. 됐죠? 그리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의 fx. 자, 얘를 연습이 좀 많이 되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냐면 0 플러스죠. 누가 먼저 가? F가 먼저 가고 나중에 G가 가는 거죠. 맞아? 그러면 그래프 있을 때 어떻게 찾는 게 제일 빠르냐? 자, 0 플러스 0으로 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죠.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어디서 가? 마이너스 1 위에서 오죠. 마이너스 1 플러스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1로 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오른쪽이죠. 이렇게 가. 어디로 가? 1로 가죠. 그럼 얘 1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중간에 원칙대로 할 거면 자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의 fx 그러면 자 치환하자 fx를 t로 치환하자 그러면은 리미트 t는 어디로 가냐 t는 어디로 가는지 gt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쵸? 이 과정을 계속 써야 돼. 안 그러면 0으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t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위에서 간다. 이렇게 써주고요. 그쵸? 이 과정을 계속 써야 돼. 안 그러면. 그래서 리미트 x로 다 바꿔서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gx.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는 거 다시 1. 이런 식으로. 이게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이거든.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이거를 아까 설명할 때는 처음 보여주니까 내가 이거를 안 알려주고 이대로 다 해준 거잖아요. 그쵸? 이제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는 어떻게 한다? 그냥 그래프를 두 개 그려놓고 바로 가는 거. 바로. 어떻게? 자, 0 플러스 요 F가 먼저 가는 거 그 다음 G를 가는 거야. 0 플러스니까 0 플러스로 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1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0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 이렇게 가. 어디로 가? 1로 가는데 1 아래서 가죠? 1보다 작은 데서 가죠? 그럼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데서 가. 이렇게 가는 거야. 어디로 가? 1로 가. 맞아요? 그러면 좌우칸과 우칸을 나눠서 구했어. 같아? 그러면 요 극한도 1이겠네요. 됐죠? 훨씬 더 빠르지? 훨씬 빠르지? 물론 좌우칸, 우칸을 이렇게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는. 그 정도는 쓰세요. 이것도 0 플러스 f의 gx.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f의 gx. 요거 정도는 써주고 시작하세요. 항상. 요거 정도는.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그림 보면서 한번 해보면 자, 이번엔 g가 먼저 가죠. g가 먼저 가요. 그러면 g를 먼저 0 플러스로 보내요. 0 플러스 어디로 가? 0으로 가는데 0 위에서 오죠. 그럼 0 위에서 와? 0 플러스에서 가는 거니까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네. 네,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도 사실상 똑같죠. 0 마이너스도 보면은 0으로 가는데 0 위에서 오죠? 그쵸? 그러면 또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네. 어디로 가? 마이너스. 그러면 극한값 마이너스 1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래프 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환하는 과정을 쓰고 그 치환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함수 각각의 정확한 우칸을 찾고 이런 이상한 건 아니지. 이런 복잡한 과정은 안 써도 된다.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에 대한 극함도 쉽게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래프를 바로바로 찾으시는 게 좋다. 됐죠? 그러면 중간에 치환하는 그런 이상한 과정을 안 써도 됩니다. 복잡한 과정, 자꾸 이상한 과정이라고. 내가 안 쓰다 보니까 이상한 과정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야. 잘 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만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뭔지는 문제를 보면서 1번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g의 fx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g의 fx를 찾을 거야. 그럼 f가 먼저 가는 거죠. 자, 1 플러스로 간대. f가 먼저 가는 거니까 1로 가는 거니까 어디로 가? 1 플러스 0 플러스죠. 0 플러스. 그럼 0 플러스니까 0 플러스 0으로 가네요. 0. 맞아요? 그 다음 부극한 1 마이너스니까 1 플러스 0 플러스 맞죠? 다시 0 플러스 다시 보면은 얘는 0. 얘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0입니다. 얘는 상관없거든? 이제 내가 볼 때는 저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의 gx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의 gx 요거 볼 때 잠깐만 자 1 플러스 얘는 상관없을 겁니다. 보면은 1 플러스로 보내볼게요. 똑같이 보내볼게. 1 플러스를 얘를 보내. 맞죠? 1로 가. 1로 가. 근데 1보다 큰 데서 가죠. 그치? 그럼 1보다 큰 데서 가. 이거야.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얘는 0이거든. 얘는 0이거든. 자, 얘 잘 보면 1 마이너스로 가. 어디로 가? 1로 가는데 1보다 작은 데서 가는 거죠. 맞죠? 내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네? 그러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뭐야? 이게 그냥 0인데? 내가 원하는 문제가 아니네요. 이 그림 보고 원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얘는 그냥 0인데, 자, 여기 없는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씨. 자, 이제 여기 없는 문제로. 선생님이 요거를 문제를 살짝 틀어서 바꿔볼게. 여기를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에 이렇게 이 좌표에 채워놓을게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의 fx 요걸 볼 거야. 요걸 볼 거야. 그러면 0 플러스 하나 봐야 되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하나 봐야 되고요. 맞죠? 내가 0 마이너스 0 플러스는 크게 상관없거든. 내가 원하는 문제는 사실 이거인데 0 마이너스는 상관없어요. 0 마이너스면은 0 플러스는 상관없어요. 0 플러스면 이렇게 맞죠? 그럼 어디로 가? 1로 가는데 아래서 가고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 그러면 0 마이너스로 가는데 1로 가는데 1 아래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 1로 가는 거야. 맞아? 자, 1로 가. 얘는 상관이 없거든? 근데 우극한을 보려고 자극한을 한번 봤더니 0으로 가는데
1로 가는 건 맞아. 1로 가는 건 맞죠? 근데 방향이 위야 아래야? 없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내가 원하는 건 이거거든. 이 방향이 없어질 때. 방향이 없어질 때.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자, 방향이 없을 때는 그냥 그 다음 거를 보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fx는 무조건 뭐야? 1이죠. fx는 그냥 1이죠. 그럼 얘는 g의 1을 뭐라는 거야? g의 1. 이해됐어요? 그냥 fx는 1이야. 너는 어디서 작은 데서 가고 큰 데서 오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fx는 그냥 1이라는 값으로 고정이 돼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냥 g의 1 값을 찾는 게 극한값입니다. 그럼 g의 1은 몇이야? 0이죠? g의 1 0입니다. 0이야. 0. 그럼 두 극한이 같아 달라? 다르죠? 네. 이게 왜 실수가 나오냐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실수가 생기는 게 선생님 이거 극한값 1 나오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답이 이렇게 나와요.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g의 fx를 구하는 건데 0 마이너스로 가는데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1인 거 보면 1로 가는 극한 보면 되지 않냐? 1로 가는 극한, 좌극한, 우극한 뭐야? 둘 다 1이죠. 그쵸? 좌극한, 우극한 그냥 1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가? 왜냐면 1로 가는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둘 다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fx는 그냥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어떤 값을 넣어도 무조건 1이라는 값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뒤에 1의 값을 구하라는 말이야. 그냥 1에서 바뀌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됩니다. 예, 0입니다. 예, 반드시 0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된다. 이것만. 방향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해결하는 방법. 됐죠? 사실은 이게 필요 없겠네요. 이게 필요한 줄 알았는데. 나도 내가 원하는 문제가 안 나와서 문제를 급하게 만들더라. 저게 필요 없었긴 했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방향이 없는 거에 대한 것만 좀 체크할 때 신경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저 일직선으로 된 거 문제 시험에 내신에도 잘 나옵니다. 너네 아마 마플 시너지 풀 때도 무조건 있을걸? 없을 수가 없어 이거. 이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합성함수 극한값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 대체적으로는 합성함수 극한은 그래프를 주어주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을 거기 때문에 내신에서. 자, 이제부터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자, 극한의 성질 같은 경우는 뭐냐면 fx랑 gx랑 극한이 수렴하면 여기서 중요할 부분,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 반드시 수렴을 하면 성립한다. 수렴을 하면 성립합니다. 수렴을 할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됐어요? 수렴을 하지 않을 때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상수항을 곱해진 fx의 극한값은 이 상수항을 밖으로 뺄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상수항을 기호 안에서 밖으로 뺄 수 있다. 어디서 봤지? 시그마. 시그마에서 상수 뺄 수 있는 거 해봤죠? 네. 똑같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단 수렴할 때만. 자, 마찬가지로 더하기, 빼기,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시그마 때도 이러지 않았어? 자, 요거 미분도 똑같이 다 되고요. 적분 때도 다 분리됩니다. 됐어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다 이어질 거기 때문에. 시그마는 곱하기는 분리 안 됐죠? 그치? 시그마 곱하기 분리 안 되거든? 극한은 곱하기도 분리가 됩니다. 수렴하는 두 함수는 분리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럼 나누기도 되나요? 네, 나누기도 됩니다. 단 나누기는 따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분모가 0이 아닐 때, 분모의 극한이 0이 아닐 때만 됩니다. 분리하는 게. 됐어요? 분리하는 게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그래서 이거 너네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있잖아. 많이 나오거든? 이거 낚시용으로 진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존재하느냐? 존재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얘네들이 곱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네들이 수렴한다는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없죠. 네.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이 둘 다 수렴하면 선생님 문제를 지금 급하게 만드는 거라 좀 문제가 이상할 수도 있어.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은 GS 되니까 GS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되는 거 맞습니다. 수렴하는 것끼리는 곱할 수 있잖아요. 따로따로. 그렇죠? 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fx분의 gx. 각각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극한을 곱한 게 얘가 될 거야. 근데 이 수렴한다는 말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낚아서 많이 줄 거기 때문에 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 조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만 성립해? 두 함수가 수렴할 때는 반드시 성립하고 대신 나누는 거는 분모가 0이 아닐 때. 됐어요? 분모가 0이 아닐 때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써있네. 극한의 성질은 극한까지 존재할 때만.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극한의 성질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봐봐. 바로 나오죠. 각각이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면. 그렇죠? 그래서 위의 성질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제 수렴하는 극한의 식을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각 수렴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매번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프 이거 없으면은 하루 종일 그래프만 그리다 끝나. 시험 내내 20문제 푸는데 20문제 내내 그래프만 그리다 끝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x가 a-a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어떤 값으로 보내더라도 똑같은 성질을 성립합니다. 됐어요? a를 보내는 방향이 똑같기만 하면 돼요. 다 이것만 모양만 똑같으면 돼요. a가 아니어도 무한대로 가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다 성립한다. 자, 이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거는 이게 여기서 좀 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 자, 극한의 대소관계는 fx가 l로 수렴하고요. gx가 m으로 수렴하죠. 그랬을 때 fx랑 gx의 크기를 비교했더니 항상 gx가 크거나 같대.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fx와 gx는 극한값도 무조건 gx가 크거나 같습니다. 됐어요? 네. 항상 gx의 극한이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얘도 마찬가지야. fx와 gx가 극한값이 서로 같은 값이야.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h라는 함수는 도대체 어디로 수렴할 거냐? 어디로 수렴할 거냐? 이걸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그래서, 자,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봐.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봐. gx의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 gx. 그럼 첫 번째 조건에 잘 보시면은 gx가 fx보다 크죠, 항상. 그렇죠? 그럼 극한은 여기 어디 정근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다가오고 있잖아, 둘 다. 맞죠? 그러면은 뭐 얘는 정근선이 요거야. 그러면 여기에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정근선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얘가 극한을 보면은 요 값을 m, l, 요 값을 m. 그러면 l은 항상 m보다 작죠? 그렇지? 근데 만약에 얘가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요 값이 그냥 L로 끝났어. 요 값이 L이야. 그럼 얘도 L로 가고 얘도 L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극한을 비교했을 때 둘 다 L이죠. 그래서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추가로 더 써놓을게. fx랑 gx랑 크기를 비교했는데 fx가 항상 작을 수도 있잖아요.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맞지? 그래도 극한은 그러면은 극한은 얘가 크다? 크다? 방금 그랬죠? fx, gx가 크죠? fx가 작고 무한대로 극한을 보냈어? 어때? 같죠? 같을 수도 있다. 됐어요? 됐어요? fx가 더 위에 있고 fx가 더 아래 있고 gx가 더 위에 있는데 결국은 얘도 L로 가고 얘도 L로 가잖아요. 극한은. 맞지? 그럼 극한은 같은 거네. 얘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호가 없던 게 극한을 치우면 등호가 생깁니다. 이것도 기억 연디 것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책에 이것만 써있다고 애들이 맨날 기억 연디 것을 여기 이거 없이 딱 주잖아? 그러면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이거 신경 써서 봐주셔야 돼요. 그치? 극한을 씌울 때는 등호가 생기면 돼요. 됐어요? 요것만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보통 불러요. 난 저 압축 정리는 잘 안 들어봐서 미안한데 잘 몰라요. 지금까지 샌드위치 정리라고만 해서. 난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압축 정리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물어보면 난 샌드위치 정리만 말할 거야.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fx랑 gx랑 비교했을 때 fx가 더 작고 gx가 더 크죠? 그러면 fx와 gx가 같은 값으로 다가가고 있대. L로 다가가고 있대. 이 L이라는 값으로 다가가고 있어.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H라는 함수는 이 함수를 여기다 어떻게 그릴 거 아니야, H를. 이 사이에다가. 그쵸? 그럼 어떻게 막 그려. 근데 얘가 그리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에 점점 가까워져? L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얘네 둘이 이렇게 쪼이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야. 위랑 아래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H는 그 사이로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그쵸? 그래서 이 H는 결국은 한없이 가다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좁아져서 이렇게 좁아지면은 어느 순간 요거 거의 요 L에 가까운 직선이 됩니다. 거의. 이해됐어요? 그래서 H는 그 사이에 껴있는 L 값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F랑 G에 껴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엄연히 따지면 얘네 둘이 빵인 거죠. 그쵸? 이 H는 요 사이에 껴있는 속이고. 그래서 그 속은 얘네들 사이에 껴서 밖을 나갈 수 없다. 밖을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쪼이고 있어서 예전에는 선생님이 조임정리라고도 들어봤던 것 같긴 한데 조임정리 어디서 들어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도 그동안 샌드위치전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 등호 없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fx랑 gx랑 hx랑 gx 했을 때 이때 L과 리미트 fx와 리미트 gx의 극한이 같으면 이거이면 마찬가지로 hx의 극한은 이게 L로 같으면 얘도 L로 간다. 등호 없어도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됐어요? 모든 항에 리미트를 씌우면 어떤 등호가 어떻게 된다? 생긴다. 됐죠? 됐죠? 이게 샌드위치 정리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걸로 극한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할 겁니다. 아, 여기 나오네? 이런 씨. 이 책은 이런 거 잘 써준단 말이지. 자, fx랑 등호 없더라도 극한은 같을 수 있다. 맞죠? 등호 없더라도 같으면 L도 hx도 L로 간다. 여기서 또 얘기해주네요. 밑에서. 그 외에는 아,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네요. 싹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 딱히 볼만한 거는 없네. 그럼 이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를 보면서 몇 문제냐? 하나, 둘, 이게 단가? 잠깐만. 살짝 고민이 되는데 잠깐 내일 할게. 이거 극한값이랑 극한값 문제. 음. 그래도 극한값 하나는 하긴 해야겠네. 극한값을 아예 안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알아두는 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알아두는 게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세 개 다 잘 써놓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의 극한은 뭐냐? 분모만 계속 커지는 거죠? 분모만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럼 얘는 0입니다, 0.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야. 분모만 커지는 극한, 함수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합니다. 됐어요? 분모가 계속 커지는 극한은 0으로 수렴한다를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거를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 거야. 이거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 잘 봐. 자, fx 빼기 3gx는 2라는 극한을 갖고 있대요. 맞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어떤 함수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을 거야? 함수에 뭐 다항함수인지 무슨 함수인지 아무것도 안 써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내가 hx라고 둘 건데 hx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fx 빼기 3gx. 근데 문제 잘 보시면은 어디에도 gx에 대한 조건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알고 있는 fx는 무한대로 가고요. gx는 없고요. hx는 2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럼 나는 극한을 알고 있는 거. 어쨌든 발산하든 어디로 수렴하든 알고 있는 거는 hx와 fx잖아요. 맞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gx는 나한테 좋은 애야, 싫은 애야? 보기 싫은 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gx를 없애줄 거야. 그럼 마이너스 3fx gx 대신 요거 gx는 이항하면은
3분의 fx 빼기 hx 이렇게 들어가죠? 됐죠? 여기까지 됐죠? 요걸로 바꿔줄 거야. 그럼 대입해 볼게요. 대입하면 플러스 2배의 fx 빼기 hx 이렇게 되네. 분자는 fx에 플러스 이거 곱하면은 fx 빼기 hx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정리부터 합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hx 분의 2fx 마이너스 hx. 그쵸? 그러면 얘는 나중에 오히려 배우면 좀 더 쉽게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걸 아직 뒤에 걸 안 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분자 분모를 fx로 서로 나눠줍니다. 분자 분모를. 그럼 분자 분모를 fx로 나눠주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fx분의 hx고요. 2 마이너스 fx분의 hx. 맞아요? 됐죠? 됐죠? 그럼 너네가 각각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hx는 수렴을 할까 안 할까? 수렴을 합니다. 어디로? 0으로. 왜냐면 얘 분자는 2에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분모는 계속 커지고 있죠. 그쵸? 그러면 분모는 영원히 커진다라고 문제에서 줬잖아. 그러면은 hx가 2로 가고 있는데 나는 2로 가고 싶은데 분모가 계속 커지는 것 때문에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맞아? 이 개념을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말하고 싶은 거는 분모가 커지는 수열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럼 얘는 분자 분모가 둘 다 수렴하죠? 그렇죠? 분자 분모 리미트 분리할 수 있고요. 그럼 얘네들도 각각 수렴하죠? 얘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얘 0으로 수렴하고 얘 2로 수렴하고 얘 0으로 수렴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씁니다.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됐어? 됐어? 그러면은 결국은 뭐야? 얘는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거잖아. 수렴값이. 그럼 얘 마이너스 1 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찾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분모만 커질 때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라는. 됐죠? 물론 뒤에 가면 그거보다 쉽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알려줄 거야. 다음 질문은. 자, 다음. 자, 이번에는 fx랑 gx가 이제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봐봐. 두 함수,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때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자,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론 서술형에는 이렇게 푸시면 안 되지만, 다행히 이런 문제가 서술형에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풀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쵸? 그럼 저희가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이거를 할 때 해설처럼 막 일일이 어떻게 막 분모 분자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나누고 분리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fx를 찾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합니다. 대부분 다 수렴하는 것만 줘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여기 이 대입하면은 이 f2는 6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극한은 fx의 극한은 x가 2로 갈 때 극한은 얘가 3이야 3. 그냥 이렇게 찾아버리면 돼요.
빠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그러니까 책처럼 책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를 일일이 구별을 해놨어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에 fx가 수렴을 한대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도 수렴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쵸? 그래서 내가 fx를 만들기 위해서 둘을 나눈다는 거야. 나눈다는 거야. 그러면은 수렴하는 애들끼리 나눴는데 분자는 6으로 수렴하고 분모는 3으로 수렴하네. 2로 수렴하네. 3으로3으로 맞죠? 그럼 fx는 어디로 수렴해? 2로 뭐야? 나 뭘 잘못 썼니? 2 넣는 거 여기 3이지? 미안. 어쩐지. 다르면 안 돼? 다르면 안 돼? 얘로 수렴을 한대. 맞죠? 결국은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fx의 극한을 바로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이런 문제들. 됐지? 근데 확실한 건 정확한 원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원리는 수렴하는 두 개를 나눠서 fx를 만드는 거야. 됐어요? 여기다가 뭐를 나눠서 x 플러스 1이라는 극한 함수값을 함수를 나눠서. 이해됐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2로 가? 2로 대입해. 그러면은 똑같아. g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의 x는 여기 분모 2 넣으면 4죠? 그러면 4분의 4여야지 1이 되잖아요? 그럼 얘의 극한은 4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자, 이거 극한 4래매 4분의 이거 극한 2잖아요. 2. 이거 극한 2잖아요. 2. 그래서 1.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훨씬 더 빠르게.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찾아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찾아주시면 된다. 일일이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물론 복잡하게 식을 써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거 값들을 안 알려줬을 때는 저걸 안 알려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식을 써야 되는 형태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식 쓰는 것까지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니야. 이런 걸 빨리 푸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 극한 중에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내일 나머지 하고. 자,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은 뭐냐면, 이제 우리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아까처럼 매번 그래프를 그려야 되느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는 게 0분의 0꼴의 극한입니다. 0분의 0. 0분의 0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일단은 x가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 0분의 0꼴의 극한의 특징은 x를 무한대로 보내진 않아요. x를 어떤 특정 값으로 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라 해서 다항함수는 그 특정 값을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함수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대입을 했어. 대입을 하라고 해서. 근데 분모도 0 되고 분자도 0이 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아까 대표적으로 했던 게 요 친구입니다.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 얘 어떻게 했어? 분자 분모 1을 대입해봐. 분자도 0, 분모도 0이죠. 그럼 이거 우리 아까 그래프 그려서 봤잖아. 맞지? 그럼 할 때마다 이거 그래프를 그릴 거야? 아닙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해. 자, 순서 잘 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리식과 무리식. 루트가 들어가 있는 거, 루트가 없는 거. 자, 유리식은 인수분해, 약분, 대입. 됐어요? 됐어요? 다시. 자, 유리식인 경우는 인수분해, 약분, 대입이야. 됐죠? 그럼 루트가 들은 건 뭐 할까? 루트 하면 떠오를 거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 생각나? 유리화. 맞아? 그래서 똑같아. 유리화, 약분, 대입.
됐어요? 됐어요? 다시 분수 같은 경우는 그냥 루트가 없는 유리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대입입니다. 그래서 얘가 아까 그거야.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약분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만 남으니까 대입 맞죠? 그래서 2 됐죠? 유리식도 무리식도 유리와 약분 대입 똑같은 형태입니다. 됐어요? 한번 보면은 문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죠? 요거 같은 유형의 문제가 있을까? 여기 있네. 여기는 다 풀어놔가지고 씨. 자, 분자 분모에 2를 대입했더니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자든 분모든 약분할 수 있는 것을 다 약분하시면 돼요. 근데 분모는 더 이상 약분할 게 없으니까 그냥 냅두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분자를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2를 대입해서 4를 찾고 끝났죠? 자, 루트가 들어있는 것도 분자는 루트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냅두면 되죠? 분모만 유리화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분모를 유리화하면 곱했어요. 똑같은 거를. 그럼 분모 계산했더니 x-9가 나와요. 맞아? 그리고서 약분하고 9를 대입하시면 돼요. 9를 대입하면은 루트 9 플러스 3이니까 3 플러스 3이니까 6이죠. 이 과정만 거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네가 첫 번째 체크해야 될 포인트. 자, 체크해야 될 포인트. 0분의 0꼴의 극한은 반드시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극한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건데 분모가 0이 됐잖아요. 그럼 분자도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그걸 이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0분의 0꼴의 극한은 분자와 분모의 각각 인수분해라든 유리하든 하나를 하고 루트가 들어있어야 유리하고 루트가 없으면 인수분해하고 그리고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이 순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로 요거는 예전부터 모의고사 3번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나오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 두 개는 모의고사 3번에 진짜 자주 나왔던 문제야. 2점짜리. 어렵지도 않잖아. 뭐 인수분해 할 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인수분해 할 줄 심지어 조금 너희 귀찮게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야. x-2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8. 그나마 귀찮게 내면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 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죠? 그래서 약분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크게 0분의 0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 극한이 문제가 이렇게 있네. 이것만 딱 풀면 오늘 마무리하면 되겠다. 두 개만. 방금까지 했던 거니까 이 두 문제는 너무 쉽겠죠? 그쵸? 이게 뭐 해라? 인수분해해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첫 번째 인수분해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게 나중에 너네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대입도 안 해봐. 이거 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해보, 마이너스 1 대입해보 0 되는지 확인부터 하세요. 알았지? 분자분 뭐 0 되는지 확인부터 해.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몰라 인수분해 일단 해. 이러지 마라.
그래서 대입해서 0되고 0되니까 x 플러스 1. 자, 분자를 인수분해하는데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 분자 인수분해 특히나 그 아까처럼 3차식으로 됐을 때 인수분해하는 거 있잖아. 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됐죠?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반드시 인수분해 됐을 때 얘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시작이거든? 근데 인수분해 조리제법 하겠다고 어떤 뭘 집어넣어야 될지 고민하는 애들이 종종 보여요. 인수가 나와 있어. 대입할 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저걸로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알았지? 다른 거 찾는 거 아니야. 다른 거 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거 심지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x 플러스 3. 그러면 약분 대입 대입.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유리화 하면은 x-1 있고 여기에는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넣고요. 분자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니까 x-1이죠. 2의 제곱 4잖아. 그쵸? 그래서 x 플러스 3에서 4를 빼는 거니까. 그리고 약분 1 대입 루트 4분의 4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거 그게 어렵진 않으니까. 다음 자 요런 게 이제 그래서 대입부터 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모의 대입을 1을 해봤더니 분모가 0이네. 그럼 분자도 대입을 하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맞죠? 아, 그래서 1 대입했더니 F1 빼기 6은 0이어야 합니다. 요게 첫 번째. 자, 그 다음 요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거부터 구하래요. 그쵸? 그럼 요거를 우리가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 빼기 1 이거 분모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예, fx로 묶으면 fx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렴하는 아이들끼리 나눌 수 있어. 맞지? 어떻게?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얘랑 한 묶음으로 요거 나누는 거야. x-1분의 fx 빼기 6이라는 값을 우리가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자 x 빼기 1분의 fx 빼기 6 곱하기 그러면 얘네 둘을 묶어서 쓸 수 있을까? 얘네 둘은 수렴할까? 수렴할까? 자 여기에 이거거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fx 이 친구 수렴할까요? 1로 갈 때? 물론 문제 특성상 수렴하니까 좋겠죠? 문제가 수렴하니까 좋지 않았을까가 아니라 잘 봐.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 항상 수업할 때 강조하는 거. 문제를 읽을 때는 어디부터 읽는다? 그냥 처음부터 읽는다. 너희 습관 아시죠? 너희 버릇 아시죠? 무조건 여기부터 읽죠? 다들. 그치? 안 돼. 안 돼. 문제는 항상 처음에 조건이 힌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수렴하는지 찾는다 그래서 대입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분모에 1 대입했을 때 3으로 수렴하고요. 분자는 다항함수 1 대입하면은 F1에 수렴하겠죠. 맞아? 그럼 F1이 뭔지 찾았어 우리가? F1이 6이라는 거 찾아 놓은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1을 대입해. 이해됐지? 그래서 각각이 수렴하니까 얘 3으로 수렴해?
분자는 1 넣은 거 6으로 수렴해. 곱하기 얘는 뭘로 수렴해? 5로 수렴해. 맞죠? 그래서 2 곱하기 5로 수렴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거. 반드시 일단 0분의 0꼴이면 대입한 걸 먼저 찾으세요. 분모가 0이야? 그럼 분자도 0이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필요해. 필요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대입부터 하세요. 됐지? 이런 식으로 극한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